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강 운동손상 예방학 경기 종목에 따른 운동손상 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여러분들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무척 안타깝기 그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좋은 모습으로 또 조만간 여러분들 얼굴 보고 이렇게 수업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제5강 경기 종목에 따른 운동손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수업을 하기 전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수저? 엘리트가 아니라도 좋다. 이것을 잘 싸우면 누구도 이길 수 있다. 오늘 당신이 반복하는 이것이 미래의 당신의 위치와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작은 지속성 속에서 비롯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것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5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혹시 대답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의 그 습관, 계획, 일정, 목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습관이 일정하지 않고 좋은 습관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미래가 보장될 수가 없고요. 이러한 나쁜 습관들이, 좋지 못한 습관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좋은 습관들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본인의 삶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우리 좋은 습관, 바람직한 습관 갖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운동 손상과 상해 대처법이 있는데요. 자, 어떠한 그 운동 손상 상해 대처법, 동영상은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지자분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이 네트형 경쟁 스포츠, 테니스를 여러 번 지금 알아봤는데요. 자, 이 테니스 엘보 통증 발생 부위가 이 바깥쪽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팔목과 이 손목 부분을 지금 여긴 저항이라고 그러고 미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테니스 엘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면 이러한 방법으로 저항을 주고 또 밀어주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통증이 발생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 손목과 또 손가락 부위의 부분들을 잘 밀어주고 또 저항을 주다 보면 어느 부분이 지금 고장났는지를 쉽게 여러분들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운동 손상에 있어서 어떤 부위가 많이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방법은 각 관절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인대, 그리고 또 근육들을 이렇게 이완과 수축, 저항과 밀어주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부분이 지금 좋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조금 있다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테니스 엘보 부분에서 이 바깥쪽 팔꿈치 이 근육들, 인대 부분, 이 부분들이 통증이 있을 때는 손목과 이 손가락 부위들을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하다 보면 또 이렇게 저항을 주고 밀어주다 보면 통증 발생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위들은 우리가 스트레칭과 또 근력 운동, 또 스트레칭과 저항 운동을 통해서 등척성 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운동 손상 유형들을 또 손상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테니스에는 공격 스매싱과 드라이브 스트로크를 통해 쉼 없이 움직이게 발목 관절, 염좌 및 무릎 관절 손상의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운동 손상과 상해는요, 휴식 없이, 재활 운동 없이, 스트레칭 없이 한쪽 부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리하게, 과도하게, 지나치게 사용할 때 손상과 또 그 손상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스텝으로 인해 아킬레스건 단열 및 비골 골절 등에 주의해야 됩니다. 결국에 뒤꿈치 근육 쪽이죠. 뒤꿈치 아킬레스건. 그 다음에 이 무릎 앞쪽에 있는 여러분들 그 무릎 밑에 있는 그 뼈 두 개가 있는데 발의 아래 거기가 경골 그리고 또 안쪽에 있는 게 비골인데요. 어쨌든 그 무릎 밑쪽에 있는 그 경골과 비골을 끊임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밀고 당기고 또 밀어주고 또 멈춰주고 이런 동작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위가 다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윙과 허리 움직임으로 인해 허리 요통 주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테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그 사용하는 부위와 사용하는 관절과 사용하는 근육과 인대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보면 손목 손상,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데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저림과 통증, 신경과 힘줄이 연결되어 있고 손목 터널, 여기 터널이가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증상이 저림과 통증 증상이에요. 그 더 심한 사람은 어떤 증상이 혹시 일어나는지 아세요? 손목에서 소리가 납니다. 우두둑 우두둑. 그러니까 뭔가 맞춰지지 않은 것처럼 저림과 통증 증상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그림을 보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자, 손목 터널 증후군 할 때, 자, 지금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진단을 해보시면 쉽게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을 재활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손가락이 5개가 있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손가락 5개 부위를 하나씩 이렇게 눌러봅니다. 이렇게 하나씩 눌러봐요. 이런 식으로 저처럼 이렇게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스트레칭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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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요. 손목에 그 저림과 통증 그리고 손목에 이렇게 우두두두두 소리가 나는 부분들 사실 이제 저도 손목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풀어놨는데 제가 이 손목 부분이 이제 대학교 때 운동하고 또 계속 끊임없이 하다가 다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손목에서 우두두두 소리가 나서 우리 허문영 교수님의 도움을 받은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손목 부분과 이 손에 시림 증상과 저림 증상 또 통증이 있거나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손목에 소리가 났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동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나씩 손가락을 이렇게 스트레칭 옆에 보이십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손목을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자 요런 동작을 이렇게 하나씩 엄지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 새끼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느끼는 그 사람은요 이 5개의 손가락 중에 분명히 심하게 이 스트레칭을 했을 때 이렇게 스트레칭을 했을 때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유독 이 물론 5개의 손가락 다 아픈 경우도 있지만요. 이 5개의 손가락 중에 스트레칭하면서 유독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가 바로 저림과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 손가락과 손목을 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작업을 할 때 이 손이 움직이지 않고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손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아픈 부위를 끊임없이 1분 정도 스트레칭. 저는 지금 사실 과거에 이 검지손가락이 많이 아파서 손목 터널 증후군 형상을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제가
1분씩 5세트씩 하루에 한 2, 3차례 정도 스트레칭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그리고 반대로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이때 팔꿈치 이렇게 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손목 부위가, 이쪽 부위가 엄청 아파요. 그리고 또 당겨줄 때도 엄청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스트레칭과 이완 운동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목가락 펴면서 이렇게 진동 운동을 계속, 저항 운동을 계속, 저항 운동을 해주고 밀어주고 저항 운동을 해주면 이 부위가 점점점 살아나고 단련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돌려보면 손목도 부드러워지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 손상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한 그 사용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그 부위가 지금 무리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손목을 많이 쓰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무리하지 말아라, 신경과 힘줄에 무리를 주지 말아라, 그런 신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스트레칭과 운동을 잠시 쉬고 스트레칭과 이완을 통해서 아픈 부위를 스트레칭 해주고 그 부위를 단련시켜주고 저항 운동을 주고, 요것을 1분하고 1분 쉬고 1분하고 1분 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또 재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금방 개선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터널 증후군도 마찬가지고요. 목에서 소리 나는 분도 마찬가지, 무릎에서 소리 나는 분도 마찬가지. 이게 1, 2개월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해서 스트레칭과 이완, 그리고 근력 운동을 계속, 저항 운동을 계속 해주는 것 좋습니다. 혹시 지금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이런 통증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지금 동작을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5개 동작 중에, 5개 손가락 중에 분명히 많이 아픈 그런 그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 부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스트레칭하고 저항 운동하고 또 스트레칭하고 저항 운동하고 1분하고 1분씩 하다 보면 개선이 됩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자, 손목 터널 증후군 많은 분들이 요새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요건 동영상을 제가 원래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손목 저림, 통증, 손목 터널 증후군의 가장 좋은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찾아 발표하다. 요건 한번 여러분들 그 유튜브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부분, 그 설명드린 그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스트레칭 잘, 그런 것들 보면, 근력 운동 보면 여러분들에게, 또 주변에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종목에 따른 운동 손상, 이번에 이제 수영, 씨름, 유도를 보겠는데요. 수영에는 요통, 경추골절 및 탈구, 머리 부위 자상, 씨름에는 쇄골골절, 흉부 자상, 상완골 골절, 경골골절, 유도에는 어깨 부위 자상, 쇄골골절, 요통, 흉골골절, 무릎 관절 손상.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경기 종목에 따른 운동 손상, 수영이 있는데요. 자, 그럼 수영 선수들, 지금 박태환 금메달 나온 게 있는데, 자, 수영 선수는 어디를 가장 많이 다치게 될까요? 뭐 수영 선수는 계속 물속에서 있기 때문에 뭐 다치지 않다고 하는데 다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수영에는 어깨 관절의 스트레스로 경추 골절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영은 어깨를 안 움직이는 적이 없어요. 먼저 자유형, 계속 어깨를 움직이죠. 평형, 마찬가지죠. 접영, 마찬가지죠. 배영. 하여튼 어깨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영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끊임없는 어깨 관절의 사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경추, 목 부위에 있는 골절이 수영 선수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훈련 시에는 허리를 또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허리 요통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깨의 과도한 사용으로 탈구 증상을 일으켜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씨름 종목이 있는데요. 경기 종목에 따른 운동 손상, 씨름이 있는데 이건 누구냐면 이제 1990년도에 지금 이제 예능인으로서 여러 가지 그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는 강호동이라는 선수인데요. 사실 이 사람이 그 1990년도에는 지금 이제 좀이 시대에 좀 같이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하여튼 씨름으로서 당대 최고의 어떤 이만기, 씨름의 황제인 이만기라는 선수를 이기고 천하장사를 했던 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게 이제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게 하고, 씨름은 이제 삿바 싸움 및 씨름 특성상 쇄골, 골절의 부상 부위가 위험이 큽니다. 왜냐면 계속 몸으로 밀어주고 삿바를 서로 안 내주려고 어깨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쇄골 골절의 부상이 많고요. 팔과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다 보면 이 상완골, 이 위에 우리 팔 있죠, 팔. 그쪽 부분에 그 골절을 많이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의 중심 이동과 스비자솔로 인해 경골 부위에 부상 및 손상 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그 무릎부터 발목 그 사이에 있는 경골, 비골 그 두 개의 뼈죠. 양갈래로 있는 그쪽 부분, 앞쪽에 있는 그 경골 부분에 그 무리가 따를 수가 있고요. 중심을 자꾸 이동하다 보니까 중심을 낮추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부상, 손상의 위험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도는 또 대표적인 그 중심 이동, 그 다음에 저중심의 운동 종목 중에 하나가 되고, 우리나라가 유도 강국인데 요즘엔 조금 이제 많이 시들어졌습니다. 자, 유도는 그럼 어떤 운동 손상이 있을까요? 보도록 하고. 자, 유도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동영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건 이제 조금 그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도 중심 싸움 및 유도 경기의 특성상 어깨 부위 자상과 쇄골골절의 부상 위험이 큽니다. 어쨌든 유도나 씨름이나 이 중심 이동을 하는 그런 운동에서는 서로 이게 어깨를 부딪히면서 중심을 빼앗으려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부딪힘이 많기 때문에 이 어깨와 쇄골골절의 어떤 부상이 항상 있고요. 허리 기술과 다리 기술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요통, 이 척추 부분에 또 골반 부분에 어떤 통증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하체의 중심 이동과 수비자설에 인해 무릎 관절 손상 및 부상에 주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씨름과 동일하죠. 계속해서 이제 중심을 낮추고 중심을 빼앗기지 않으다 보니까 이 무릎 관절과 이 손상 부위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제 생소한 종목인데 검도는 아킬레스건 단열, 팔꿈치 좌상, 쇄골골절, 흉부 좌상입니다. 이 검도는 왜 아킬레스건 단열이 있냐면요. 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쪽 발을 오른쪽에도 왼쪽 발을 해서 계속 내디디면서 앞으로 내디디면서 스텝을 하고 그리고 나가기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좌상은요. 이 죽도, 이 대나무로 만든 그 죽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죽도를 인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그러니까 오름과 내림, 들어주기와 내린 동작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팔꿈치가 끊임없이 이 팔꿈치 관절을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쇄골골절은 왜 그러냐면 잘못해서 그 이 죽도에 호면과 호구를 맞는 게 아니라 그 어깨 부위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죽도를 찌르면서 죽도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찌르고 그러다 보면 잘못해서 이렇게 흉부 쪽에 상처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는 고관절 염자, 승관절 염자, 관관절 탈구, 손가락 골절, 뇌진탕. 이 태권도만큼 도 위험한 종목이면 계속 부딪히고 충격을 주고 타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각 관절마다 지금 안 다치는 분들이 없죠. 그 다음 스케이트는 얼굴 자상과 하태 자상, 뇌진탕, 발목 관절 염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두 다리가 동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쪽 발을 먼저 나가면서 스텝을 하기 때문에 이 아킬레스 부분이 또 한쪽 다리의 부분이 그리고 또 골반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검도입니다. 왜냐? 한쪽 축을 중심으로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도는 공격 시 한쪽 다리의 스텝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킬레스건 단열에 상해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스텝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공격 시 한쪽 다리의 스텝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킬레스건 단열에 상해 위험이 있고요. 치기 기술과 막기 기술에서 과다한 팔꿈치 사용으로 부상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격 시 잘못 맞을 때 쇄골 골절 및 타박상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격 시 잘못 맞을 때
퇴골골절 및 타박상을 유의해야 되는 것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태권도 경기 종목에 따른 운동 손상인데, 이 태권도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생각하다 보면, 태권도는 하여튼 타격과 이 중심에 그런 많은 그런 영향들을 주는 그런 동작이게 됩니다. 그래서 태권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태권도에는 어떠한 운동 손상과 그런 운동 상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는 발차기 공격 시 고관절 및 염자, 슬관절 염자의 손상에 유의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관절 부위 또 염자 부위들이 손상을 입게 되면서 이제 발차기 공격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르기와 막기 동작으로 인해서 손가락 골절, 부상을 주의해야 됩니다. 지르기와 막기 동작으로 인해서 손가락 골절, 부상에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타격 시 잘못 맞아 쓰러질 때 뇌진탕 부상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큰 충격으로 인해서 손상을 많이 입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태권도 부분일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태권도는 고관절, 또 슬관절, 그러니까 이 골반과 이 무릎에 큰 손상을 입을 염려가 많기 때문에 수치로 스트레칭과 또 재활 운동들을 수시로 해줘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근육통과 부상을 구별할 줄 아십니까? 자,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십니다. 이건 이제 영상을 잘 못 보여드리는데, 근육통과 부상을 구별할 줄 아십니까? 자, 이 근육통이라는 건 뭐고 부상은 뭔지 제 얘기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근육통은 시큰시큰거리고 아프고 통증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육통은 우리의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감내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육통은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는데, 이 부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부상이다. 어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육통도 물론 움직일 수가 없긴 없지만 약간의 어떤 그 이동과 움직임은 가능한데, 부상을 당할 때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부상을 당할 때는 신경계통과 인대 부분들이 크게 손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근육통은 아프긴 아프고 통증이 있긴 있지만 약간씩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근육통과 부상의 차이점인데, 동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못하지만 어쨌든 근육통과 부상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어떤 누가 통증이 있어 아프다고 왔을 때 근육통인지 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부상은 일단 그 부위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근육통은 아프긴 아프고 통증이 있긴 있지만 약간 쪽은 살짝이 움직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그 통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상은 안 그렇습니다. 부상은 건들지도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재활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근육통과 부상을 잘 구별할 줄 모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통은 얼마든지 스트레칭과 근력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풀어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 보여드릴까요?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기다리 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상과 근육통, 이거 차이점 잘 모르시겠어요? 딱 한 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고 판단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부상을 지금 구분을 못 하신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다행히도 부상이 없으셨던 거예요. 평생 그거를 구분을 못 하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부상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부상과 근육통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하체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걸어요. 비탈길 나옵니다. 이거는 근육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양발이 지금 땅바닥에 다 착지가 되잖아. 부상을 당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니야. 못 써요. 쓸 수 없는 쪽을.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확연히 보이죠? 그냥 보면은 아시겠지. 근육통은 비탈길이 나오면, 이게 근육통이고, 부상은, 이게 부상이에요. 아예 착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부상과 근육통을 구별을 못 하신다는 거는 참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부상이 없으셨던 거예요. 앞으로도 쭉 구분을 못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시겠죠? 뿅. 자, 여기입니다. 근육통과 부상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근육통은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상은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부위를. 그런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종목에 따른 운동선수 스케이트가 있고, 이제 김연아 선수 피겨 스케이팅인데 참 대단했죠, 이 김연아 선수. 자, 그러면 스케이트에는 어떤 운동 손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는 회전 및 코너 주행 시 낙상, 넘어짐으로 인해서 뇌진탕과 또 부상의 위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 스케이트는 사실은 이제 저도 스케이트를 타보긴 하지만 특히 이제 피겨 스케이트 같은 거 회전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스케이트도 코너 주행 시 이게 그 코너를 잘못할 때 그 이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그런 경우고 또 이제 스케이트에서 중심을 잘못할 경우에 이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또 발목의 과대 사용으로 인해서 발목 관절 및 염자 또 부상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케이트는 계속해서 발목을 왔다 갔다 노리면서 왼쪽 오른쪽 발목을 과다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케이트는 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보자들은 스케이트 신으면 이제 발목 그리고 뒤꿈치나 이런 옆꿈치들이 다 까지고요. 그 스케이트화가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쉽지 않고 특별히 그 발목 관절에 그래서 이제 스케이트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발목 관절이 단단하고 튼튼한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키는 발목 관절 염자 무릎 손상 전환 그 자전거는 그다음에 이제 스키와 자전거 승마인데요. 스키는 발목 관절 염자 무릎 관절 손상 전환 부위 가상 자전거는 쇄골골절 무릎 관절 손상 전환 부위 자상 승마는 뇌진탕 머리 부위 자상 쇄골절 요통이 있는데요. 자, 스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는 회전 및 코너 주행 시 낙상으로 인해 뇌진탕 부상의 위험을 조심해야 됩니다. 발목의 과다 사용으로 발목 관절 염자 및 부상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아까 피겨스케이팅과 비슷하죠. 스키나 피겨스케이팅이나 이 발목 관절 염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상도 마찬가지고 큰일 납니다. 스키는.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전거 문제인데 이거 주행 및 코너 주행 시 낙상으로 인해 쇄골골절 및 무릎 관절 손상 부상의 증거로 인해 팔 안쪽의 상해 및 전환 부위 자상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전거 한번 사고 나면 하여튼 크게 나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왜냐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공중에 뜰 때도 있고요. 앞으로 날아갈 때도 있고 저도 사실 몇 번 타다가 다친 적이 있는데 특별히 야간에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움푹 파인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이 자동차는 그래도 괜찮지만 네 발이 있어서 괜찮지만 자전거는 완전히 치명적이더라고요. 날아가 버려 그냥. 그래서 어디를 다칠지 몰라. 그래서 반드시 안전모 그리고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이 자전거를 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 많이 탄 사람 중에 제가 안 다쳐본 사람이 거의 없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승마가 있는데요. 이 승마는 장애물 넘기 및 질주 시 낙마로 인해 뇌진탕 및 머리 부위 자상, 부상의 충격으로 어깨 쇄골을 골절 그런 거 주의해야 되고요. 낙상 충격으로 인해서 허리 요통 및 디스크 발생. 하여튼 이 낙상 중심을 잃고 공중에 떠서 지면으로 떨어질 때 이 허리 통증 또 디스크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제대로 착지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뭐 허리부터 떨어지거나 이 뒤쪽에 있는 그 디스크 4번, 5번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탈골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반과 차이점으로 인해서 또 심한 어떤 통증을 유발시키기도 있고 비틀림, 틀림, 뭐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승마, 중심 잃고 낙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체조는 이제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 기계체조로 유명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양학선 선수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다시 리우 올림픽에 참여를 하려고 했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들 선수에게 이 부상은 최대의 위기이자 선수생활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끝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또 사자의 새끼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어미 사자들이 이렇게 세 마리가 있고 뒤에 두 마리가 왜 보여줬냐면 자, 이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벽이에요. 어미 사자가 지금 새끼 한 마리 이렇게 그 절벽으로 내려 보냈어요. 좀 말이 되는 소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절벽에서 이 자기 새끼 사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옆을 어미 사자가 내려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새끼 사자를 물고 어미 사자가 다시 기사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끼 사자를 이렇게 밟고 있어요. 유래해줍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죠? 밀림의 왕자인 사자가 자기 새끼를 교육하는 방법이라고 밀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강하고 단단하게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절벽에서 벼랑에서 새끼 사자를 떨어뜨려서 다시 보이고 떨어뜨리고 그러다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 새끼 사자를 강하게 키우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신 분도 혹시 계시겠죠? 결혼하신 분도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미래의 세대자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함께하는 게 정말 진정한 사랑의 법인지 나태하게 연약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법인지 아니면 이 새끼 사자를 어미 사자가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키우는 방법이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5강 운동손상 예방학 대한 부분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사실 이 운동손상 예방학은 각 부위별 또 종목별 설명드릴 것이 사실 되게 많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하다 보니까 동영상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론 부분만 짧게 설명하고 오늘은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손목 터널 증후군 그 스트레칭과 재활 운동은 꼭 참고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조만간에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운동손상 예방학 제5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